안녕하세요. 내부 실리콘 시공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금성 코킹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시공은 추천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시공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원래 실리콘 시공은 아니고요. 그 대표적 인테리어 시공이 무몰딩 시공이에요. 요즘에 좀 집이 넓게 보인다 그런 평가가 있어서 천장이나 하부 쪽 무몰딩 시공을 하세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바닥 쪽은 걸레바지가 없죠. 벽면에 페인트나 벽지를 바르고 마루 시공한 그 틈새 나오는 틈새를 바로 메꿔주는 그런 시공. 그 다음에 천정도 마찬가지예요. 천정도 예전에는 몰딩을 대고 벽지 마감을 했죠. 근데 그거를 없애고 바로 천장 벽지와 그 벽면 벽지를 접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기술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평탄화 작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천장 벽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벽지를 쓰는 게 아니라 벽면과 동일한 두꺼운 벽지, 그런 벽지를 쓰게 되어 있어서 벽지 가격도 무시 못하죠.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공을 진행을 해도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평가의 그런 만족도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벽면하고 천장 만나는 부분을 단차가 보이지 않게끔 예쁘게 마감을 하게 돼도, 물론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음새를 겹치지 않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그건 바로는 터지지 않고,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씩 약해진 이음새가 터지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전체적으로 특히 거실 같은 경우는 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거실 같은 경우는 뺑 둘러서 다 그런 이음새 부분이 터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닥면이에요. 바닥면을 완전히 삽골을 대고 그런 식으로 평탄화 작업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고 퍼터라든가 그런 걸로 작업을 해서 어떤 그런 평탄화 작업을 진행을 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바닥면까지 일률적으로 그런 평탄화가 잘 되는 곳은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바닥하고 벽 만나는 그 부분이 얼마나 직각으로 떨어졌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실리콘 작업을 하게 되면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런 평탄화 작업이 안 돼서 울퉁불퉁한 모양이 그대로 실리콘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만의 또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도 직각으로 평탄화가 돼서 바로 당겼을 때, 특히 걸레바지가 있는 상태에서 당겼을 때 그런 품질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열에 9곳이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는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인테리어 사장님은 덜 필요도 없겠죠. 근데 입주 고객님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시공 방법, 바닥 무몰딩, 천장 무몰딩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무몰딩 방법을 인테리어 시공에 도입하시고자
고려하시는 고객님들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야 뭐 많은 현장을 봤으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잘 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다시 고려를 해 주세요. 오늘은 오후 현장, 입주 청소 끝난 현장 작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 현장인데요. 가기 전에 오전에 이런 날은 그런 여유가 있어요. 물론 뭐 오후 작업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르죠. 오후 작업에 뭐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보면 뭐 빠지는 것도 있고 품질적인 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생기곤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공은 입주 청소한 다음 날 작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입주 청소를 했다는 거는 바닥이나 그런 부분이 물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런 상태가 되면 제가 또 걸레바지 쪽 그런 쪽을 건들게 되면 또 건조시키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뭐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 아직도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그렇게 선호하는 환경은 아니죠. 하지만 또 업체 사정도 있고 바로 또 내일이 입주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입주 청소 끝난 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송도는 거의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작업 시간이, 청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늦게 들어가니까 또 끝나는 시간이 또 늦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비선호하는 그런 작업 시간대지만,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오늘도 최대한 10시 전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머리를 잘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머리를 자를 미장원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한 15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에는 미장원에 가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요해요. 예약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전화로 예약하고 그러는 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머리를 자르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자른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은 제가 이제 보면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으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하지만 그래도 뭐 미장원 방문해서 갑작스럽게 또 바뀐 스타일의 머리를 보는 것도 저는 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르다 보니까 또 자르는 그런 텀이 좀 짧아지죠. 하지만 그래도 미장원 가지 않고 제가 시간 날 때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항시 같은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현장 가기 전에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동안 보고 느꼈던 이런 시공은 추천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눈물린 그런 시공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힘찬 하루 되시고 좋은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금성코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